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13회 데이터 모델 정규화 자료, 이걸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죠. 정규화. 네, 반갑습니다. 모델에 뼈대를 세우고 나서 속성들을 제자리에 딱딱 맞춰 넣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 모델이 이제 집의 골조라면 정규화는 뭐랄까, 각 방의 용도에 맞게 가구를 놓고 전선이나 배관을 정리하는 그런 세부 공사 같은 거죠. 아, 세부공사 비유 좋네요. 단순히 그냥 칸막이만 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항목, 그러니까 속성이 정말 있어야 할 딱 그 자리를 찾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모델링 제대로 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모델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듬는 이유가 그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숨어있는 어떤 관계나 구조를 명확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오늘 얘기할 정규화고 다른 하나는 이제 MN 관계,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는 거였죠. 네, 맞아요. 오늘은 정규화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거죠. 네, 정규화는 속성들 간의 어떤 논리적인 의존 관계를 따져서 엔티티를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MN 관계 해소는 그 관계 자체에서 새로운 교차 엔티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둘 다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지만 오늘은 속성 배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규화를 좀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근데 자료에서 표현이 정말 강렬했어요. 정규화를 모르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한다. 와,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하하, 네.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그만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교화의 목표는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요? 네. 모든 속성을 자기가 속해야 할 정확한 엔티티, 그 위치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복은 줄이고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적인 분해 과정인 거죠. 아, 각 속성이 자기 진짜 주어를 찾아가도록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주어, 즉 식별자, UID에만 직접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 보니까 1, 2, 3차 정규형.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실무에서는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생각보다 뭐 할 만한 건가요? 네, 개념 자체는 정말 직관적이고 쉬워요. 한번 보죠. 먼저 제일 정규형 1NF.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네. 모든 속성 값은 단일 값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작 값이라고 하죠. 원작값.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계약일이라는 속성에 날짜가 여러 개 들어간다. 이건 1NF 위반인 거죠. 아, 하나의 칸에는 값 하나만. 맞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개의 계약일은 어떻게 하냐? 별도의 계약 상세 같은 엔티티로 분리해야죠. 그리고 원래 엔티티의 식별자, 그 키값을 가져가서 관계를 맺는 거고요. 간단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같은 거 설계할 때 여러 개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영화 감상, 독서 이렇게요. 네, 바로 그런 경우죠. 취미 속성에 여러 값을 넣는 대신 회원 취미 같은 별도 엔티티로 빼는 게 1NF 원칙에 맞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2정규형 2NF인데요. 네. 이건 식별자, 그러니까 UID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경우, 즉 복합키일 때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일반 속성은 이 식별자 전체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별자의 일부에만 종속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부모 자식 비유가 딱 들어맞는군요. 자식, 즉 일반 속성은 엄마랑 아빠, 이 복합키 전체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아빠 키 하나만 알아도 자식이 누군지 결정된다. 이러면 문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수강의 엔티티가 있고 식별자가 학생 아이디 플러스 과목 아이디라고 해보죠. 그런데 학생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학생 이름은 사실 과목 아이디랑은 상관없이 학생 아이디만 알면 결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 아이디만 알면 이름은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학생 이름은 식별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학생 아이디에만 종속된 거죠. 이걸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학생 이름은 ENF를 위반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학생이라는 별도의 엔티티로 분리해서 위로 올려보내야죠. 그리고 학생 아이디를 그 엔티티의 식별자로 삼고요. 이렇게 안 하면 학생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수강할 때마다 이름이 중복 저장되고 혹시 학생이 개명이라도 하면 그 학생의 모든 수강 기록을 찾아서 이름을 다 바꿔줘야 하는 이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와, 진짜 그렇겠네요. 데이터 중복이랑 수정 문제. 이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3종교형 3NF는요? 이건 형제의 비유였던 것 같은데요. 네, 3NF는 식별자가 아닌 일반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즉 일반 속성끼리 종속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요. 네, 속성은 오직 식별자, 즉 키에만 직접 종속되어야 해요. 그런데 일반 속성 A가 다른 일반 속성 B에 의존하고 그 B가 식별자에 의존한다면 A는 식별자에 직접 의존하는 게 아니라 B를 거쳐서 의존하는 셈이 되죠. 형제 일반 속성끼리 서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하,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 수강 엔티티에 평가 코드, ABC가 있고 그 코드에 따른 평가 내역, 최우수, 우수, 보통이 있다고 쳐요. 그럼 평가 내역은 식별자인 학생 아이디 플러스 과목 아이디보다는 평가 코드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평가 내역은 평가 코드라는 일반 속성에 종속되죠. 이건 식별자에 직접 종속된 게 아니니까 3NF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분리해야겠네요. 네, 평가 코드와 평가 내역은 평가 기준 같은 별도의 엔티티나 테이블로 분리해야죠. 안 그러면 만약 B등급의 기준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바뀐다. 그럼 B등급을 받은 모든 수강 데이터를 찾아서 평가 내역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대참사가. 제가 예전에 봤던 시스템에서는 담당자 코드가 바뀌니까 관련 부서명을 모든 데이터에서 찾아 바꿔야 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네. 개념은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왜 이게 실무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들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엔티티의 정확한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식별자가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주어 자체를 모호하게. 네, 그리고 둘째는 분석하려는 속성의 의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보고 대충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서 코드랑 부서명이 있으면 당연히 부서명은 부서 코드에 종속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서가 어떤 시점의 부서인지 어떤 조직체계 하의 부서인지 등등 의미를 명확히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주어, 식별자와 서술어, 속성의 의미가 명확해지면 사실 그 의존 관계를 판단하는 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의미 정의가 핵심이군요. 그리고 아까 3차 정교회 얘기하면서 코드성 속성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객 등급 코드 같은 거. 이걸 엔티티 안에 그냥 속성으로 둘지 아니면 별도의 코드 테이블로 뺄지 이것도 고민된다고 하셨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고민이죠. 이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트레이드오프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그 분류 기준, 예를 들어 고객 등급 기준이 자주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 고객 등급이라는 정보가 고객 엔티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엔티티에서도 같이 쓰인다. 그러면 유지보수나 재사용성 측면에서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반대로 거의 안 바뀌고 딱 그 엔티티에서만 쓴다면요. 그럴 때는 굳이 테이블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엔티티 내의 속성, 예를 들어 서브 타입을 구분하는 속성 같은 걸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조인을 안 해도 되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 상황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군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모델링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뒤죽박죽 되더라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결국에는 비슷한 좋은 모델 구조로 가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모델링의 묘미인데요. 꼭 정해진 순서대로만 가야 정답인 건 아니에요. 1NF, 2NF, 3NF 같은 이 정규어 원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데이터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어떤 경로를 거치든 결국 데이터의 중복은 줄어들고 무결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모델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데이터 모델을 아주 단단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핵심 과정, 정교화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모든 속성을 제자리에 놓는다. 이 말이 딱 와닿네요. 네, 결국 1차, 2차, 3차 정규형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은 간단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 적용할 때는 엔티티와 속성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특히 2차 정교형과 3차 정교형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의 업무나 주변의 데이터 속에서 자신의 진짜 주인이 아닌 식별자의 일부에만 의존하고 있거나 ENF 위반 가능성, 혹은 다른 형제 속성에 기생하고 있는 3NF 위반 가능성, 그런 제자리를 찾지 못한 속성은 없을까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